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서 작년엔 1만 건이 넘었는데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들이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간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는 문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의 경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아셔야 할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선 병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피해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3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안 했지만 우울증이 생긴 A씨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하고 괴롭힘 사실도 인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고 있다고 말하는 B씨. 이 경우 산재 신청을 해볼 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A씨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선 일을 하다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이 생겼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신과에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린 정신질환 병명으로 상병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정신적 피해를 받았어요와 같은 상병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인되는 병명이 없는 상태에서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라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간혹 화를 내시기도 해요. 그럼 지금 제가 피해를 안 받았다는 건가요? 하시면서요. 근데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피해 사실은 있음에도 산업재해로서 보상하는 최소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심적인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참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모든 피해를 일일이 따져서 보상할 수 없는 제도상 한계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상병 확인이 되는 질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질병이 업무상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조사 결과도 없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있고 없고는 산재 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더 수월하겠지만 없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가해자가 누구인가,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가해 행위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재해자가 누구인가, 업무상 이유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괴롭힘 행위자를 명확히 하고 징계 및 분리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 재발 방지 및 예방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이유로 인해 피해가 생겼는가를 집중해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산재를 신청할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해 행위가 있다고 명확히 결론이 났다면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더 수월한 부분은 있겠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기 위한 기준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면 피해 사실 역시 더욱 명확해지니까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상병 확인까지 되었다면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서 피해 사실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없더라도 혹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마땅한 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질병산재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보기에 재해자가 실제 그 일로 인해 충분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적도 없고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없다 보니 이게 산재로도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오래 고민하다가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피해 사실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할까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도 아프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도 그런 입증 자료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 업무상 원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증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는 이런 자료를 최대한 모은 후 재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맞게 정리해서 첨부합니다. 근데 저런 자료들이 다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상이나 음성의 경우 내 괴롭힘 순간이 확실하게 담겨 있다면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장기간에 걸쳐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증거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역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이 담긴 일기나 병원 진료 시 상담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기록이 아니다 보니 내가 직접 남겨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정황을 떠올리기 어려워져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그 당시가 아니면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때마다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의 괴롭힘으로도 정신질환이 올 수 있지만 최근 판정 경향에선 반복,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는 추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신과 진료 시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증상이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많이 하시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아셔야 괜히 산재 신청 전부터 망설이시거나 중요한 증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은 장기간에 걸쳐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들의 양도 많으며 그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여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일 자체가 버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미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드리고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대리인의 역할인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